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험생 여러분, 저는 김미주입니다. 자, 여러분과 이렇게 블랙라벨 수학2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 자, 제가 블랙라벨은 수학상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진행을 하면서 너무 문제가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저도 참 재미있었고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좋은 피드백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보람찬 강의였는데, 이렇게 수학2를 또 강의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학2는 정말 이 수학에서 어떤 해석학이라는 분야, 미분적 분학으로 들어가는 그 분야의 첫 번째 단추를 깨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 중요성은 너무나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 수학2인 만큼 이렇게 블랙라벨이라는 좋은 책으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이 이걸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수학2를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개념 설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개념 강의를 통해서 이미 수학2를 배운 학생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상세한 개념 강의를 원한다면 제가 아직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2019년 3월 시점에는 개강하지 않았지만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수포자를 위한 수학2 기초 특강이라는 것 자체 교재로 진행하는 그런 강의가 있고요. 그런 강의 참고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좀 장기간의 기간을 잡아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또 강남인강의 다른 수학2 개념 강의들이 많이 있죠. 그걸 병행하면서 거기에서 개념을 기본적으로 익히고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들을 익힌 후에 여기에서는 핵심 개념 체크를 하시고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사고력을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학 같은 경우는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이 그렇게 많이 구분되지 않아요. 스타일을 생각을 했을 때요. 수학이 기본적인 내용과 어떤 성질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수능과 내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블랙라벨도 이제 수능 기출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그런 스타일로 문제를 내면서 이게 수능에 그리고 또 내신에 심화돼서 출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변형해서 수록을 해놓은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블랙라벨로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수능과 내신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로서 이번 강에서는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총 7개의 소단원이 있는데요. 그 7개의 소단원별로 이런 식으로 먼저 스텝 1을 통해서 간단한 개념과 그리고 문제들을 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스텝 2의 문제를 뭐 2~3강 정도로 쪼개서, 그리고 스텝 3 문제,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강을 구성을 해서요. 이제 한 소단원당 한 6개 정도의 이런 강을, 대여섯 개의 강을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과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강의를 다 보셔도 되고, 아니면 어려웠던 문제들 위주로 골라서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재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문제 유형별로 좀 더 이렇게 심화된 개념이라든지 유형에 맞는 개념이라든지 그런 걸 볼 것이 있다면 그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의 극한, 극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 다루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완전히 처음 보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극한이라는 걸 접한 적이 있었어요. 0.99999999999 이렇게 갔었던 순환소수 기억하시죠? 그 0.9999999 그거는 결국 1이랑 같다 라는 것 표현을 보셨을 텐데 납득이 좀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1과 같다라는 것이지? 0.9999999 이어지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1이 될까? 분명히 달라 보이는데 왜 같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 9999999 이어지던 것에 사실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바로 리미트라는 것입니다. 리미트로 무엇인가가 무한히 갈 때 계속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0.9999999는 어디를 목적지로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가라는 극한 값, 얘가 목표로 하는 곳, 그것이 바로 1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0.9999999 그것이 1과 같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게 바로 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리고 우리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거 있었죠? y는 x분의 1,
x가 한없이 커질 때 그 x분의 1은 어떻게 됐었나요? 점점 0으로 다가가면서 바로 x축을 점근선이라는 것으로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이 x분의 1에서 x가 무한히 커진다. 그때 어디로 다가가는가? x축 y는 0으로 다가가게 된다. 그런 게 바로 극한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예요. a가 아니면서 a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어떤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된다면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알파에 머물러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 근처에서 상수함수였다고 한다면 그럴 때 fx는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x가 a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요. 막 이렇게 다가가고 있을 때 일단 다가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가 아니면서 a로 다가가고 있고요. 그런데 어디를 목적으로 하고 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계속 그래프에서 x가 a로 다가가면서 y축을 바라보는 거예요. y축을 바라보면서 어디라고 써 있는 곳을 향해 내가 가야 하는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일까? 과연 저기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착했을 때 실제로 저 알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쨌든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라는 그 목적지를 설정해서 가고 있는 곳이 바로 y축을 바라볼 때 이 알파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다가올 수 있고요. 왼쪽에서부터 A를 향해 올 수 있고요. 그 양쪽이 모두 다 똑같이 이렇게 알파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fx가 x로 A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바로 알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가올 때 극한값을 우극한이라고 하고요. 왼쪽에서 다가올 때 극한값을 좌극한이라고 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면서 그 값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우극한의 값, x가 a의 오른쪽에서 a로 오는 것을 a 플러스로 왼쪽에서 a로 다가가는 좌극한을 a의 마이너스로 다가간다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써서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비로소 x가 a로 다가갈 때 fx의 값이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x가 a로 다가간다라는 것에서 여기 a가 어떤 특정한 상수의 값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우리 점근선의 상황에서 봤었던 것, 예를 들어 y는 x분의 1 이거를 다시 한번 봤었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었잖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x가 무한히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한히 커지게 될 때 x분의 1은 점점 어디로 다가가고 있죠? 목표로 하는 곳이 x축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y의 값이 0이 된다는 뜻이냐? 0이 되지 않을지라도 어디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가? 바로 0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0으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고 이렇게 어떤 한 목적지를 가지고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얘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수렴과 발산을 잠깐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다시 정리를 했을 때 수렴한다라는 것은 x가 a의 오른쪽에서 a로 가고 있을 때 fx의 값과 x가 a의 왼쪽에서 a로 갈 때 fx가 다가가는 곳이 모두 다 어떤 알파라는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x가 a로 다가갈 때 fx의 그 수렴값이 알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봤었던 그래프 같은 상황, a가 만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가 알파였다라고 되어 있었을 때 오른쪽에서 a를 향해 갈 때도 알파로, 왼쪽에서 a를 향해 갈 때도 목적지는 알파를 향해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프가 꼭 이렇게 생겨야 되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A에서는 함수값이 다르게 이런 곳에 찍혀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알파인데 여기서 실제 함수값은 베타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도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A의 오른쪽에서 X가 A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을 때 함수는 어딜 향해 가고 있죠? 함수의 값이 실제로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얘는 여기서 가고 있을 때 점점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이 y축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을 바라본다고 했던 이유는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막 걸어가게 되면서 아니면 개미가 기어가면서 y축인 오른쪽을 바라볼 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얘의 목적지는 알파예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알파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여기서 막 이렇게 갈 때 x의
값은 왼쪽에서부터 A쪽을 가게 되는데 그때 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막 가고 있을 때 왼쪽을 바라봐가지고 이렇게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보니까 알파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결국 알파라는 곳을 둘 다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극한값은 알파가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실제로 함수값은 여기에서 알파가 아니라 베타에 찍혀 있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목표로 향해 가고 있는 곳은 알파니까 극한값이 알파이다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x가 a로 갈 때 fx는 극한값을 알파로 갖는다, 수렴한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알파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x가 무한히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x가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진다. 점점 계속 커질 때 fx라는 값이 만약에 알파로 가게 되었다. 아까 우리 x분의 1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알파를 가지고 써보려고 한다면 y는 x분의 1 더하기 알파라는 그래프 이렇게 된 거를 생각을 했을 때 x가 무한히 갈 때 얘가 다가가고 있는 곳은 바로 정근선이 알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파로 가게 되는 것,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걸 살펴볼 수도 있어요. 역시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x가 굉장히 작아지는 값, 마이너스 무한대로 점점 작아지고 있을 때 또 알파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값을 향해서 갈 때는 반드시 좌우를 다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한없이 커지는 것 또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커질 때는 반드시 작은 쪽에서만 커지지 더 큰 쪽에서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방향, 얘도 한 방향, 그리고 특정 값으로 다가가는 거는 양방향으로 갈 때 서로의 값이 같은가라는 거를 봐서 수렴을 따져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발산을 한다,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국 발산이거든요. 발산의 의미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경우는 어떤 발산이 있는가? 종류를 생각을 해보면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 x가 a로 다가가는데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것과 그 다음에 왼쪽에서 다가오는 것이 만약 달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발산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a라는 향의 값을 향해서 왼쪽에서 다가오고 있을 때는 알파를 목적지로 하고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는 뭐 여기 함수값은 베타였다고 할지라도 베타로 딱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이쪽에서 x가 알파로 다가갈 때 이 fx가 목적지로 하는 곳이 알파가 아닌 만약 이렇게 베타로 서로 다른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값은 베타고 이 값은 알파인데 얘네가 서로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에 발산하게 되는 경우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x가 a로 다가갈 때 어떤 특정한 값 a로 다가가게 될 때 얘가 특정한 값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커지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a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a의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 이 그래프는 y는 x 빼기 a분의 1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갔더니 어딜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뭐 양쪽에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될 수도 있겠죠. 왼쪽으로 갈 때도 똑같이 양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때 이제 만약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 거냐면 이게 꺾여 올라온 경우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서 이런 그래프로 나오게 된 경우, 이때도 오른쪽에서 A로 다가가는 것, 왼쪽에서 A로 다가가는 것 모두 무한히 커지지만 이게 특정한 값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요 함수가 x는 A로 다가갈 때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굉장히 커지는 값을 가지니까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발산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좌와 우가 달라서 발산하는 경우, 수렴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가게 돼서 특정한 어떤 값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양의 무한대로 막 가게 되니까 발산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fx가 마이너스 1의 x제곱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었었다고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정의역이 그냥 자연수였다고 해볼게요.
정의역을 모든 걸 다 넣으면은 음수에 대해서 음수의 그 지수가 항상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지수가 정의가 되려고 한다면 수학 1에서 배웠었던 것 밑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의 자연수 제곱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x가 1일 땐 마이너스 1 그리고 2일 때는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 1 이렇게 정의역이 자연수였던 그런 함수에서 x가 무한히 커지게 될 때 얘는 뭐 무한히 커지는 것도 아니고 무한히 작아지는 것도 아닌데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이렇게 특정한 값에 다가간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제 발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렴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뭔가 좌우 같은 값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되거나 아니면 한 방향만 값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어딜 목적지로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너무 뻔한 예여서 제가 아까 안 그렸지만 알파라는 것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 x가 a로 다가갈 때 fx는 계속 알파에 있으니까 그냥 알파의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이런 것은 다 수렴하는 경우고 좌우가 다르거나 막 무한히 커지거나 아니면 양방향이 막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든지 왔다 갔다 하게 된다든지 이럴 때는 발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주로 이런 거에서 나오게 되는 문제는 그럼 이제 우극한과 자극한을 따져서 그렇게 함수 값을 이런 극한값을 가지도록 하는 뭐 미정 계수 같은 거를 결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함수를 보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함수의 극한, 미분 이런 거를 다루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에 대해서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냥 함수의 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똑같이 나오는 것 이제 재미없습니다.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들 다 이렇게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공포스러워 했었던 절대값 함수 같은 것도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것도 결국은 이렇게 구간별로 좀 그 절대값 기호 속이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함수였죠. 자, 이거는 굉장히 심플해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라는 것으로 그래서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빼기 bx 더하기 2b 뭐 그래서 그림을 제가 적합히 그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서로 다르게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구간에 따라서요. 자, 그럼 지금 x가 1보다 작은 데서 1로 다가갈 때의 극한값 여기 보면 마이너스 표시 보이시죠? 1보다 작은 왼쪽에서 1로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자, 1보다 작은 데서 1로 다가갔다라는 것은 이 상태에서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걸 의미할까요? 1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요거는 1보다 큰 곳에서 1로 다가가는 거죠. 1의 오른쪽에서 1로 다가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범위에서 요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1보다 크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1보다 작을 때의 그럼 fx식이 뭐예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서 가게 될 때 목적지를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그걸 봐달라는 거예요. 자, x가 1보다 작은 곳에서 fx로 가고 있을 때 1보다 작으니까 그때 따라가게 되는 식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가 되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니까 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바로 x가 1일 때의 그 함수값을 향해서 함수값이 실제로 없지만 만약에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뭔가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했을 그 값을 향해서 가고 있죠. 즉 여기에 1을 대입해준 마이너스 3 더하기 a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극한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a의 값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1의 오른쪽에서 1로 다가갈 때 fx 극한값 어디로 가는가 라는 걸 본다면 여기 이 상태에서는 x가 1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x제곱 빼기 bx 더하기 2b 이걸 따라서 가는 거고 x제곱 더하기 빼기 2x 더하기 2b를 따라서 갈 때 여기 함수값이 뭐였든지 관계없이 어쨌든 이 1이라는 값을 요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나오게 될 바로 그 y값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목적지로 하는 것. 얘네가 막 가면서 어디를 목표로 하느냐? 바로 여기에 채워져 있을 그 값. 여기에서도 이렇게 왔을 때 실제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채워져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그 값을 향해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한
1 빼기 b 더하기 2b, 즉 1 더하기 b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이 7이니까 바로 b가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값을 이렇게 구하고 더해준다면 답은 6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극한 좌극한의 의미, x가 1보다 작은 데서 1로 다가간다라는 건 이 구간에서, 이 상태에서 x가 1보다 작다라는 것, 1보다 큰 곳에서 x로 다가갈 때 x가 당연히 1보다 큰 거라는 것. 그래서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에서 각각 어떤 식을 가지고 어떤 식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극한값을 생각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은 어이구 하고 겁을 먹을 수 있어요. 가우스 기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보는 기호죠. 가우스 x가 뭐였죠?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라고 했고, 이때 함수 fx는 절대 이 가우스 x의 제곱 빼기 a 가우스 x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의 값이 존재한다. 그때의 실수 a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 fx는 얘를 단위로 해서 움직이거든요. 이거의 값을 가지고 제곱하고 그 다음에 빼기 뭐 어떻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얘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가우스 1.1 이거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뭐가 되죠? 크지 않다라는 것은 수직선상에 1.1이 있을 때 크지 않으려면 이거에 머물러 있던지 아니면 왼쪽으로 가면서 더 작은 값을 찾아주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걸리게 되는 정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1로 나오게 되죠. 자, 1.2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역시 이거보다 왼쪽으로 향해 가면서 처음 나오는 정수를 찾는 거니까 1이 나오게 되고, 자, 만약에 1.7이 됐다. 역시 1이 나오게 되고, 어디까지 1이죠? 1.99999 뭐 이런 것까지도 1이다가 만약에 2가 되었다. 그러면 이 순간에 2보다 크지 않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거는 크지 않다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은 거거든요. 2가 그냥 정수잖아요. 작거나 같은 요 2가 그냥 바로 최대 정수로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쭉 작아지다가 1일 때는 1이다가 그 다음에 그 전에 더 좀 작아진다면 0.9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제 0으로 훅 떨어지게 되는 그런 값이 되어서 요걸 정리해 본다면은 그러면 범위를 쭉 봤을 때 x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모든 애들에 대해서는 가우스 x의 값이 1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x가 마찬가지로 이제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것 2.7, 2.8, 2.9, 2.3 이런 애들의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 x의 값이 2가 나오겠죠.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3.1, 3.2, 3.3 이런 애들보다 크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최대의 정수는 바로 3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일반화시켜 보면 어떻게 될까요? n보다 크거나 같고 n 더하기 1보다 작다. 여기에서는 가우스 x의 값이 모두 다 n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음의 정수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 일단 0과 1 사이에서는 다 0이 나오게 되고 x가 만약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았다. 마이너스 0.7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여기 마이너스 0.7보다 왼쪽으로 가면서 가장 큰 정수 처음 나오는 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모두 다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시켜서 생각을 해줄 수 있고, 자, 그럼 우리가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데서는 뭐가 되었다고요? 모두 다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데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1의 값은 포함하고 0에서의 값은 포함하지 않은 채 요 가운데서 이렇게 상수로 나오게 되는 값을 생각할 수 있고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모두 값이 0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그때는 모두 다 값이 1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그때는 모두 값이 2가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어서 쭉 계속 이런 모양이 1 간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띵띵띵띵띵 이 위를 걷는다면 마치 계단 위를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선생님들이 그리고 문제집에서 뭐 이런 걸 가우스 함수라고 많이 불러요. 영어로는 가우시안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스텝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계단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런 뜻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x가 2로 다가간다고 했는데 x가 2의 오른쪽에서 2로 다가갈 때, 2보다 큰 곳에서 2로 다가갈 때 그때 가우스 x의 값은 무엇이 될까요? 2보다 큰 쪽에서 2로 다가가고 있을 때 얘는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바로 2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2를 향해서 다가갈 때 그때는 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2보다 작은 쪽에서 2를 향해 가고 있을 때는 계속 어디에 그 값이 머물러 있죠? 1. y값이 1에 머물러 있으면서 목표로 하는 것도 1. 얘가 특별히 여기에서 점핑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고 그냥 이게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가. 목적지 1로 쭉 가다 보면은 결국 1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이렇게 나와서 대표적으로 이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정수값으로 다가갈 때 n이 정수일 때 x가 n보다 큰 곳에서 n으로 다가갈 때 가우스 x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x가 우리 아까 n보다 크거나 같고 n 더하기 1일 때 그때 가우스 x의 값이 n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나 덜 이제 적은 걸 써보면 n-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을 때 그때는 가우스 x의 값이 n-1이 된다는 거죠. 그럼 x가 n보다 큰 곳에서 n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 x가 n보다 크고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다가가고 있어요. n보다 조금 큰 데서 n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 근처에서 다가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n 더하기 1보다는 작은 상황이겠죠. n보다 크고 n 더하기 1보다 작은 그 상황에서 가우스 x의 값은 항상 n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값은 n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x가 n보다 작은 곳, 아주 세밀하게 작은 곳에서 n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가우스 x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x가 n보다 작은 곳에서 n으로 가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x는 n보다 작고 그리고 n-1보다는 커요. 아주 조금 작은 곳에서 다가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가우스 x의 값은 n-1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n이 정수인 경우에 가우스 x에서 n으로 다가갈 때, x가 n으로 다가갈 때 그걸 해석해주는 방법. 오른쪽에서 다가갈 땐 n이 되고 왼쪽에서 다가갈 땐 n-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x가 이제 무한히 막 갈 때 가우스 x가 어떻게 되는지도 뒤에 문제에서 우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는 사실 가우스 없다고 생각하고 푸셔도 돼요. 가우스 x를 붙이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소수 부분을 그냥 살짝 덜어낸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무한히 가는 상황에서는 가우스를 씌우나 안 씌우나 어쨌든 그 가우스 x의 값은 무한히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바가 없는데 n이 정수일 때 오른쪽에서 정수로 다가가는 것과 왼쪽에서 다가가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나게 되니까 이런 걸 조심해서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fx가 그래서 가우스 x의 제곱과 빼기 a 가우스 x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x가 2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우스 x는 우극한 자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2의 오른쪽에서 2로 다가갈 때 가우스 x의 제곱 빼기 a 가우스 x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보면 얘가 어디로 간다고요? 2로 가니까 2의 제곱 빼기 이것도 2로 가니까 2a 이렇게 돼서 4 빼기 2a로 다가간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2의 왼쪽에서 2보다 작은 곳에서 2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는 그때 가우스 x가 향하는 곳은 아까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1 빼기 요것도 1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결국 A로 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우리가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4 빼기 2A하고 1 빼기 A하고 서로 같아지게 되고 같아져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A의 값을 구해본다면 바로 3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우스 함수 같이 좀 특수한 경우에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따져가지고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의 극한에서 또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겁을 먹으면서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런 합성함수의 극한값. 그냥 fx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f의 x자리에 다른 함수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한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할 때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치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치환해서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하라고 한 것은
0보다 작은 곳에서 x가 0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때 fx가 어딜 향해서 가는가? 지금 보면 0보다 작은 쪽, 어디가 0보다 작죠?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곳. 자, 이렇게 0보다 작은 곳에서 x가 0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목표로 하는 곳이 어디예요? y값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로 나온다라는 건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이제 x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어요. 그때 f 마이너스 x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를 fx가 있으니까 내가 f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리겠어. 그래가지고 막 다 y축 대칭해서 그려놓으면 그래프 안 그래도 복잡하게 생겼는데 y축 대칭 시켜놓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이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치환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치환을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해본다면 자, 어떻게 되느냐? t가 마이너스 x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먼저 첫 번째 합성함수 극한 구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치환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치환된 것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x라고 지금 구체적인 식을 줬지만 뒤에 문제들 가보면은 여기에다가 막 gx라는 걸 넣어놓고 문제에서 gx의 그래프를 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치환된 것의 그래프라는 것은 이 t를 y로 생각을 하고 요 마이너스 x를 그러면 이제 gx처럼 어떤 함수의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t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x가 요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로 다가가고 있을 때 t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는 걸 구해줘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의 목적지와 함께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fx 그래프 자체가 뭔가 구간별로 막 오른쪽 왼쪽이 다르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목적지와 함께 꼭 따져봐야 하는 것이 방향까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목적지보다 큰 곳에서 여길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작은 곳에서 향해 가고 있는가. 목적지보다 큰 곳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작은 곳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가고 있는지 아래서부터 가고 있는지를 따지라는 거죠. 큰 곳이라는 것은 목적지보다 위 방향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작은 곳이라는 것은 바로 y의 값, t가 y축에 그려질 거니까 아래 방향에서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것을 뜻하고 큰 곳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면 방향이 플러스가 될 거고 작은 곳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면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환을 하고 치환된 것의 그래프를 그러면 그려본다면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 t, 여기 x를 놓고 그래프를 그린 것은 마이너스 x를 그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근데 마이너스 1의 어디에서?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에 향해 가고 있을 때 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지금 보면 1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자, 1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목적지는 어디라는 걸 알죠? 바로 1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방향이 어때요? 1보다 작은 곳에서 1로 가나요? 큰 곳에서 1로 가나요? 1보다 아래쪽에서 1을 향해 올라가고 있죠? 1보다 아래쪽에서 1을 향해 간다는 것은 1보다 바로 작은 t의 값들에서 1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니까 작은 곳에서 1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한 다음에 치환된 것의 그래프를 통해서 그러면 x가 이렇게 갈 때 t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구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t가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1의 왼쪽에서 1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거일 때 이제 ft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는 걸 최종적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구해본다면 원래 식이 이거였거든요. 자, 요렇게 됐었던 식.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놓은 게 요거를 t로 치환을 했으니까 ft가 됐고
자, x가 이렇게 갈 때 x와 t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부터 t는 1의 왼쪽에서 1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ft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fx의 그래프인 거죠. 어차피 t 똑같으니까 원래 fx의 그래프에서 1의 왼쪽에서부터 1로 그 x값이 다가갈 때 극한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살펴본다면 여기 그래프 보세요. 1의 왼쪽에서 1로 다가가고 있을 때 어딜 향해 가고 있죠? 바로 1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한값은 1이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혹시 치환된 것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x가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1의 오른쪽에서 1로 다가가고 있지만 이 방향을 보니까 큰 곳에서 목적지를 향해 갈 수도 있고 작은 곳에서 목적지를 향해 갈 수도 있지만 특수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근방에서 이 1 근방에서 그러니까 x가 여기로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상수 함수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상수 함수에서 머무르는 경우에는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놓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t가 뭐 예를 들어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목적지와 방향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니라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수가 만약 a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t는 그냥 a인 거예요. 이렇게 a라는 값으로 나오니까 그럴 때는 이 3단계에서 이거일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fa의 값을 구해주면은 그것이 극한 값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요거는 그냥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뒤에 우리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두 번째 식의 값은 1이 된다라는 거를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하라고 한 것은 f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2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볼까요? 먼저 치환을 해줍니다. 자, 치환을 그러면 t가 x분의 2라면 이렇게 x분의 2를 t로 치환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주는 것은 치환된 것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t 값이 x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보니까 이런 그래프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때 x가 무한히 커지고 있을 때 t는 어디를 향해서 어느 방향으로에서 가고 있는가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이거 점근선이 x축인 거였죠. 점점 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0보다 큰 데서 0으로 가나요? 작은 데서 0으로 가나요? 0보다 큰 쪽에서 내려가면서 0으로 가고 있어요. 방향이 큰 곳에서 작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니까 더 위쪽에서 아래쪽. 큰 값에서 점점 0으로 다가가는 바로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t의 방향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t가 오른쪽에서 0으로 갈 때 ft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식은 이렇게 x가 무한히 갈 때 fx분의 2를 구하여라 라고 했었던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t가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갈 때 ft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프를 보면은 오른쪽에서 0으로 갈 여기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오른쪽에서 t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fx의 그래프 점점 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바로 0이 되니까 여기 이 극한값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 나오게 된 것이 얘가 마이너스 1, 이거는 1, 이거는 0 다 더해준다면 값은 0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치환하고요. 치환된 것의 그 그래프를 통해서 x가 이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러면 실제로 t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fx, 요 ft의 극한을 보면 되는 건데 지금은 문제에서 딱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줬지만 만약에 문제가 이런 거 없이 마이너스 1로 가라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래프가 막 이렇게 1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다르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 해주셔야 될까요? 스스로 오른쪽에서 갈 때 왼쪽에서 갈 때 둘 다를 따져보고 같은지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그런 문제도 이제 좀 더 뒤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x가 a로 갈 때 뭐를 기준으로 본다면
fx가 알파로 수렴, gx가 베타로 수렴하는 경우에 둘 다 수렴한다면 두 함수를 더하고 뺀 것도 각각의 수렴값을 더하고 뺀 것으로 수렴한다. 어떤 상수를 곱한 것도 여기에 수렴값이 그냥 상수를 곱한 것과 같다. 둘을 곱해 놓은 것도 각각의 수렴값을 곱한 것과 같고, 만약에 gx가 수렴한 것이 0이 아니었고 gx도 0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둘을 나눈 것은 각각의 극한값을 나눈 것과 같다라는 것이 기본 성질로서 성립하고, 이거는 증명 없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교과서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제가 가우스 함수에서 그 극한값을 구하려고 했었을 때 가우스 x의 제곱 빼기 뭐 a 가우스 x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거기서 은근슬쩍 x가 2보다 큰 곳에서 2를 향해 갈 때 가우스 x의 극한값이 2니까 거기에다가 2 이렇게 집어넣어서 풀었죠. 그게 바로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가우스 x라는 것이 2가 오른쪽으로 갈 때 2로 수렴하게 되니까 그 2를 제곱한 것 빼기 a라는 상수 곱하기 2 해준 것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준 거예요. 자, 이런 성질은 x가 그냥 a로 갈 때뿐만 아니라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또는 우극한과 자극한에 한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각각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렴값끼리 연산을 하면 된다라는 걸 알겠는데, 뭔가 애매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뭔가 애매한 것을 바로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어떻게 애매해지냐면 0분의 0꼴로 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 0분의 0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x 빼기 1분의 x 빼기 1, x 더하기 1분의 뭐 x 빼기 1, x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 x가 1로 다가가고 있을 때 이게 정의가 될까요? x가 1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x가 1은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잖아요. 아까 x가 1로 다가간다는 뜻 자체가 x가 1이 아니면서 1에 점점 가까워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x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모에다가 놓고 식을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실제로 x가 그러면 1로 다가갈 때 분자 분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본다면 이거 0으로 가고 이거는 0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0분의 0이라는 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야 될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혹시 이거를 이렇게 분모 분자가 모두 다항식이면 각각을 인수분해해가지고 좀 약분을 해주고, 만약 무리식이 있다면 좀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를 해줘서 0이 되도록 하는 인자를 없애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얘네를 이렇게 약분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x가 1로 갈 때 이건 2로 수렴하고 이거는 3으로 수렴하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3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0분의 0 형태로 가게 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이제 유리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만약에 0분의 상수의 형태였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분모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로서 머물러 있으니까 이거는 무한대로 가게 될 거예요. 만약 상수분의 0이었다라고 하면은 얘는 상수고 이 값은 그냥 0이니까 그야말로 c분의 0이라는 그 0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0분의 0이었다. 분모는 점점 너무 작아져서 전체적으로 커져야 될 것 같은데 분자도 만만치 않게 0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둘 사이에 어떤 팽팽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0이 되도록 하는 인자를 약분을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1분의 x, 얘네는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게 무한히 가고 있고요. x가 무한히 간다고 했을 때, 자, 그리고 얘도 무한히 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도 여기부터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무한히 가는 것분에 상수로 가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얘는 아주 그냥 상수값으로 머물러 있는데 이것만 엄청 커지게 되는 거니까, 분모가 엄청 비대해지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마치 x분의 3 이런 것과 같아서 분모는 엄청 커지고 분자는 상수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0으로 간다고 할 수가 있고, 상수분의 무한대로 가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이 상수의 값이 양수였는지 음수였는지에 따라서 양수였다면은 무한대로 가게 될 거고, 음수였다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만약에 이 상수로 다가가는 게 0으로 다가가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완전 시너지가 나겠죠.
이거가 엄청 작아지니까 전체적으로 값이 커지는데 분자까지도 커져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게 될 거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비등비등하게 둘 다 무한히 커지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얘네가 무한대로 가게 되는 속도를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속도를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아까 제가 잠깐 썼었던 x제곱 더하기 1분의 뭐 2x 이런 형태 2차식분의 1차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차로 막 증가하는 거랑 1차로 증가하는 거랑 어떤 게 훨씬 클까요? 2차로 증가하는 게 훨씬 커질 것 같죠? 그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0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x가 무한히 갈 때요. 자, 이런 걸 체계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은 분모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모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것은 여기서 x제곱이잖아요. 그럼 x제곱으로 나눠본다면 1 더하기 x제곱분의 1 나오게 되고 여기는 x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1은 어디로 가죠? 그냥 1이고요. x제곱분의 1은 x가 무한히 갈 때 상수를 무한히 가는 것으로 나눴으니까 0으로 가겠죠. x분의 2도 상수를 무한히 커지는 것으로 나눴으니까 0으로 가겠죠. 그럼 이거 각각이 수렴했어요. 1 더하기 0분의 0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1분의 0이니까 바로 0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더하기 2분의 2x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역시 분모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 봤을 때 분모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항, 그 문자는 x죠. x로 분자 분모를 나눴다고 생각해 보면은 3 더하기 x분의 2, 그 다음에 2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얘가 0으로 가고 이거는 3, 2로 머물러 있으니까 3분의 2로 수렴한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x가 무한히 갔을 때 이제 만약 뭐 2x분의 3x제곱 더하기 5가 된다. 이런 거를 구하려고 한다면 여기 하나 더 써볼까요? 2x 더하기 1분의 3x제곱 더하기 5다. 이렇게 된 걸 해본다면은 이제 분모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건 x잖아요. 그러면 2 더하기 x분의 1 이거 분의 3x 더하기 x분의 5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x분의 1은 0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2는 상수로 머물러 있고 x분의 5는 0으로 가는데 3x 어떻게 되죠? x가 무한히 가게 될 때 엄청 커지게 돼요. 상수분의 무한히 커지는 것으로 나오게 되니까 얘는 무한히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조금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커요. 분모가 엄청 빨리 더 증가하게 된다는 거니까 0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둘의 차수가 똑같다. 그러면 0이 아닌 수로 수렴을 할 수가 있는데 나눈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요 최고차항의 b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분자가 더 크다, 차수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무한대로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앞에 계수에 따라서 그렇게 발산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x가 무한히 커질 때 지금 2x 더하기 1분의 3x제곱 더하기 5 이 극한값을 계산해 줄 때 지금 설명이 분모에서 제일 빨리 증가하는 걸로 분자 분모를 나누자고 했거든요. 왜 분모에 있는 것으로 나누자고 했을까요? 분자에서 더 빨리 증가하는 건 x제곱인데 분자에서 빨리 증가하는 항으로 나누면 안 될까? 만약에 그렇게 나누었다고 한다면은 식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x분의 2와 x제곱분의 1. 자, 그러면 이거는 3으로 가고요. 얘가 0으로 수렴하고 분자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물론 0으로 가는 것분의 상수니까 무한대가 될 거다라는 거 상상은 할 수 있지만 분모가 0으로 가는 것으로 나오면 깔끔하게 좀 우리가 뭐분의 뭐 이렇게 나타내기가 좀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0 되는 건 좀 피하자라는 차원에서 분모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었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증가한다는 것이 다항식의 형태에선 최고차항이 되겠죠. 이걸로 분자 분모를 나누었다면 이제 그 분모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나누고 난 그 자리는 상수로 남아있으니까 최소한 0이 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모에서 최고차항으로 나누게 된다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분모를 0이 아닌 상수로 고정시켜 놓고 이제 함수의 극한값을 따져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로 나오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x, 무한히 가는 것 빼기 무한히 가는 것,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앞에 차수 훨씬 더 빨리 가잖아요. 무한대로 뒤에 차수보다.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x제곱 빼기 x라는 것, x가 무한히 갈 때
요 앞에 거가 이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한히 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최고차항으로 묶어가지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게 무한대로 가는 거 빼기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뭔가 막 0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x제곱으로 묶어보면 1 빼기 x분의 1로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수라는 어떤 1이라는 상수로 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1로 가는 것과 무한히 가는 것 곱해준다면은 역시 굉장히 크게 무한대로 가게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형태의 식은 보통 이렇게 다항식보다는 무리식의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무한히 갈 때 루트 x 더하기 1 빼기 루트 x 이런 거는 어디로 가게 될 건가? 참 애매하죠. 그래프를 그려보기도 좀 쉽지는 않고 물론 그리려면 그릴 수는 있겠지만 좀 복잡하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어떤 방법을 많이 쓰게 되냐면 분자를 유리화한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얘를 무한대 분의 무한대로 좀 나타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분모가 사실 1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로 주어진 분모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분자를 전부 다 거기에 이렇게 얘의 켤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무리식을 곱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자가 x 더하기 1에서 x를 뺀 것과 같아지니까 1이 나오게 되고 분모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는 x가 무한히 갈 때 두 개의 양의 무리식을 더해준 것이니까 이것도 무한대로 가고 이것도 무한대로 가고 더한 것은 시너지 받아서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무한히 가는 것분의 상수가 되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0 곱하기 무한대의 꼴 이런 것들은 다른 이제 위에 있는 형태로 바꾸어가지고 변형해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준다면은 우리 fx하고 gx하고 x가 뭐 a로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x가 무한히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 쪽에서 오른쪽에서 a로 가는 것 또는 왼쪽에서 a로 가는 것 또는 x가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 이 맥락에 맞춰서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갔을 때 fx가 알파로 가고 gx가 베타로 갔었다. 이렇게 나오는 식이었다고 한다면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가 어디로 간다고요? 바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로 가게 되고요. fx 곱하기 gx 이거의 값은 역시 알파 베타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gx분의 fx 얘가 가게 되는 곳은 베타분의 알파로 가게 된다. 그런데 이때는 전제 조건이 gx가 0이 아니고 베타도 0이 아니라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거 는이라고 표현하지 말고요. 이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화살표로 써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얘네가 알파로 다가가고 이게 베타로 다가갈 때 더한 것들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느냐. x가 이런 식으로 갈 때 얘네가 다가가는 거 제가 리미트 빼고 그냥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 드렸어요. 자, 그리고 0이 아닌 상수 어떤 k에 대해서 kfx가 가는 곳 이거는 k 알파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둘 다 수렴하는 경우는 그냥 극한값끼리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fx는 알파로 수렴을 했는데 g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게 되었다. 무한히 커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를 해주는 것은 알파라는 상수에다가 gx라는 무한을 더하고 뺐다라고 한다면 더해주는 것은 알파가 아무리 작은 수였어도 무한히 가는 것을 더해놨으니까 무한대로 가게 될 거고요. 얘를 뺐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상수에다가 엄청 커지는 걸 더하고 뺐다. 그러면 엄청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을 곱하게 되는 경우 fx랑 gx랑 곱했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알파가 0보다 컸다라면 양의 상수로 가는 것, 뭐 3으로 가는 것 그런 것과 무한히 가는 것을 서로 곱해주는 거니까 무한대로 가겠지만 알파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런데 알파가 0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0으로 가는 것과 무한히 가는 것을 서로 곱해준 부정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이제 속도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죠. 0으로 가는 것과 무한대로 가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빨리 0으로 가고 무한히 가는 게 그냥 무조건 0이 되는 건 아니에요. 0과 어떤 상수를 곱하면 0이 됐었지만 이건 상수가 아니라 무한히 커지는 상태거든요. 얘가 나타내는 값은 상태이기 때문에 둘을 그냥 단순하게 곱하는 걸 생각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x분의 1 0으로 가죠. 이거랑 x제곱 무한대로 가는 걸 곱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디로 가나요?
얘는 x와 같으니까 x가 무한히 커졌을 때, 지금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 생각을 해본다면은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무한히 커지게 되는데 둘을 곱한 건 x니까 x는 무한히 간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x분의 1과 만약에 2x를 곱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늘 상수인 2잖아요. 2로 0이 아닌 수로 수렴할 수 있고, 만약에 x제곱분의 1과 그리고 뭐 2x라는 걸 곱했다. 그러면 얘는 x분의 2와 같으니까 무한히 가는 것분의 상수가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0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런 부정형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fx에서 gx를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무한히 가는 것분의 어떤 상수로 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니까, 무한히 가는 것, 분모가 엄청 커지는데 분자는 상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 거꾸로 나누었다. fx분의 gx로 갔다라고 한다면 상수로 가는 것 분의 이번에 무한히 가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이건 알파가 0보다 컸다면 양의 무한대로 갈 거고, 여기 수렴값이 0보다 작았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고, 만약에 이 값도 0으로 수렴했다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것분의 아주 큰 것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냥 굉장히 커지게 되는 그런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달라지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상수 곱한 거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fx도 무한히 가고 gx도 무한히 갔었다. 이렇게 둘 다 무한대로 갔다라고 한다면 fx하고 gx를 더해준 것은 무한히 가는 것 둘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 커지게 되겠죠.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과 발산하는 것 둘을 더한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둘을 뺀 것은 이제 부정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한히 가는 것에서 무한히 가는 것을 뺀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어떤 상태에서 수에서 수를 빼는 게 아니라 상태에서 상태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의 속도를 비교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속도가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것 같다. 보통 이런 경우는 무리식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무리식 빼기 무리식으로 무한히 가는 것 빼기 무한히 가는 것 나왔다라고 한다면 얘는 유리화를 통해서 뭔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로 바꾸어가지고 생각을 해주게 된다는 거고요. 자, fx하고 gx를 곱해준다면 무한히 커지는 것 둘을 곱해놨으니까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둘을 나누었다. 그러면 요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상태분의 상태가 되는 거니까 무한히 가는 것과 무한히 가는 것 비교해 주려고 한다면 두 상태의 속도를 비교를 해줘야 돼요. 무한히 가는 것이 어떻게 속도가 다른가 그 비교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0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수, 0이 아닌 상수로 갈 수도 있고 엄청 커지게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다항식이 아닌 것들도 막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차수를 비교해 줍니다.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컸다. 그러면은 이제 분모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0으로 수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모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작았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앞에 개수에 따라서 양의 무한대나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았다라고 한다면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 속도 비교를 하게 된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분모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항, 다항식에서는 가장 빨리 증가하는 항이라고 한다면 바로 최고차 항, 차수가 클수록이 되겠죠. 빨리 증가한다라는 거는 차수가 클수록이 되고, 우리 수학 1에서 배운 지수 함수, 만약 이런 ax제곱, bx제곱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밑이 클수록 얘는 더 빨리 증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빨리 증가하는 항, 그것이 있다면 이거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서 비교를 했을 때 나누어서 각각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을 때 우리가 극한값을 좀 효율적으로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극한값을 계산해주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수렴할 땐 그냥 계산하면 되지만 둘 중 하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둘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이럴 때 부정형들이 나오는 것은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극한값 계산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건
분자, 분모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경우에는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어디로 가죠? 양의 무한대로 가요. 자, 요거는 어디로 가요? 양의 무한대로 가요.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가고 이것도 양의 무한대로 가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섞여 있어요. 일단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유리화를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통일해가지고 나타내주자 라고 전략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x가 1보다 작은 데서 1로 갈 때 얘는 0으로 가겠죠. 1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또 역시 0으로 가게 되죠. 그럼 뭔가 우리가 약분을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1이 되도록 하는 인자를 없애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각각의 계획에 따라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x가 무한히 갈 때 일단 3x 더하기 2 놔두고 분자 분모에다가 저기 유리화를 위한 식 두 개를 더해준 거를 곱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분모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x에다가 이거를 분자 분모에 곱했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요거의 제곱에서 x의 제곱을 빼준 것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이 나왔는데 너무 고맙게도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1의 왼쪽에서 1로 간다고 했어요. 1의 왼쪽에서 x가 1로 다가간다는 것은 x의 크기가 1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죠. x는 1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절대값 x 빼기 1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밖으로 나오겠죠. 절대값이 있지만 이미 내가 따로 범위를 나누어 설정할 필요 없이 x는 1보다 작은 상태로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x가 1의 왼쪽에서 1로 다가갈 때 그냥 마이너스 x 빼기 1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리화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빼기 1, x 더하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죠. 자, 그래서 요 식은 x가 무한히 갈 때 3x 더하기 2와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라고 나오게 되고, 요 식은 x제곱 더하기 2x에서 x제곱을 빼내주면은 2x만 남게 되죠. 그럼 앞에 있는 x랑 곱했을 때 2x제곱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서는 x 빼기 1이 서로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온전히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의 식이 됐어요. 분모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거 몇 차인가요? 여기 x와 여기서 루트 x제곱이 있으니까 x제곱이 루트를 만나면 x가 되면서 x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와 x를 곱한 x제곱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항이 되고, 그걸로 분자 분모를 나누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x 하나 여기에다가 x 하나 여기에다가 각각 나누어가지고 여기서 x 나누고 여기서 x 나누었다라고 생각해보면 이 식이 3 더하기 x분의 2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식은 x분의 1을 여기다 나눈다고 했는데 x 한 번 나눌 때 루트 속에 들어가서 나눠주려면 x제곱이 돼서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x분의 2에다가 더하기 x분의 1이 된다라고 나오게 되고, 위의 식은 x제곱 나눠주고 나면 2만 남죠. 자, 그럼 x가 무한히 갈 때 요거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고 이거 0으로 가고 이거 0으로 가면서 3 곱하기 1분의 2가 되는 3분의 2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x가 1로 다가갈 때 여기다가 이제 1 대입해보면 되죠. 마이너스 x 더하기 4 그래프 생각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x가 1의 오른쪽에서 1로 다가갈 때 결국 나오게 되는 값은 요 x 더하기 4에다가 1 붙여오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되는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이제 1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으로 나오지가 않네요. 제가 계산이 중간에 틀렸나 봐요. 여기에서 나오게 됐었던 것이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보면은 x를 나눴죠. 여기서 x제곱에서 죄송합니다. 여기다 x 하나 줬고 여기도 x로 나눴으니까 루트 속은 x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x가 나눠진 것은 1로 남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의 값은 1로 수렴하는 상황이니까 얘가 3분의 2, 그러니까 3 곱하기 여기서 1 더하기 1 해가지고 3 곱하기 2의 분의 2, 6분의 2니까 즉 3분의 1로 가게 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것에서 다항식분의 다항식 형태에서는 분자 분모 차수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꼭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아니라 이런 무리식이 섞여 있는 식에 대해서도 분자가 2차식이거든요. 분모는 여기에 1차가 있고 여기 1차 있고 이 루트 속에 x제곱이 되어 있는 것도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보면 차수가 1차인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최고차항의 개수들의 비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2고 여기는 3, 1과 1을 더해서 2가 나오죠. 그래서 3이 6분의 2, 즉 3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점점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딱 요령이 생겨서 비율을 비교해가지고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미정계수를 결정하여라 라는 것이 나와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거든요. x가 a로 다가갈 때 이런 것이 이렇게 되었다. 뭔가 위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b라는 것으로 수렴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 미정계수, 정해져 있지 않았었던 a와 b 이 개수의 값은 무엇이 될 건지 한번 정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보통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를 풀고 앞에 내용을 좀 다시 볼게요. x가 a로 다가간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4번 문제 풀 때도 그러면 이때 각각 분자 분모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일단 파악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서 a 집어넣었을 때 분모는 a제곱 빼기 a 빼기 6으로 가고 분자가 어떻게 되나요? a제곱 더하기 3a 빼기 a제곱 빼기 3a 이렇게 해가지고 0으로 가고 있거든요. 분자가 0으로 간다. 그런데 이게 뭔가 b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고 b가 0보다 크다고 했어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했거든요. 분자는 0으로 가는데 만약에 분모가 0이 아니었다면 얘는 반드시 0으로 수렴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다면 분모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가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바로 요것입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이게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다.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성질인데 x가 a로 갈 때 gx가 0으로 갔다면 즉 이거를 말로 풀어서 써보자면은 둘의 b가 수렴할 때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어떤 결론이 있어야 되느냐 분자도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거 너무 쉽게 증명이 되는데 x가 a로 갈 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이 fx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자, fx라는 거는 뭐랑 같죠? fx 나누기 gx 이것에 gx를 곱해준 것이 fx와 같아요. fx는 그야말로 fx를 gx로 나누고 다시 gx 곱해주고 그러면 fx잖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럼 아까 우리 함수의 극한값의 성질에서 이것도 수렴하고 이것도 수렴하는 경우에 둘의 곱의 수렴값을 구할 수가 있었고 그 수렴값은 그러니까 이 각각이 수렴할 때 둘을 곱한 것이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바로 그 수렴값은 각각의 수렴값, 극한값을 곱해준 것과 같게 되거든요. 이 전제 조건에서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고 했고 이거는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것 여기까지가 가정이잖아요. 이렇게 분모가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게 가정이 되어 있으니까 알파랑 0이랑 곱해본다면 반드시 0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수렴하는 상황에서 딱 수렴하게 될 때 분모가 0으로 갔다. 그럼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증명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 원리를 이해하고 더 그 사실을 잘 기억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알파가 0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렴한다고 했는데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수렴하게 되는 요 알파의 값이 0이 아니게 되고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분자가 0으로 갔다면 아까 우리 문제 상황에 있었던 그런 거죠. 분자가 만약 0으로 갔다라고 한다면은
분자가 0으로 갔는데 이게 0 만약 아니면 분명히 0으로 수렴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다라는 거니까 뭔가 얘도 0으로 갔었어서 서로 약분되는 게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역시나 gx도 0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의 증명은 앞에서와 비슷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자, gx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gx분의 fx가 저기 나와 있었는데 gx분의 fx분의 1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fx분의 gx죠. 거기다가 fx를 곱해준 것과 같죠. 자, 그런데 요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gx분의 fx분의 1에 해당하는 것, 그거의 수렴값과 그 다음에 요거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fx의 그 극한값 둘을 곱한 것과 같고 요것이 바로 알파분의 1, 알파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알파분의 1이라는 수렴값 갖는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0이 되기 때문에 둘을 곱해서 0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말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 극한값이 0이 아니면서 분자가 0으로 수렴을 한다면 분모도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때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분자, 분모분의 분자 요 다항식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식 써준 것, 이 분수식을 써준 것 이것이 수렴하게 되는 곳이 알파라는 것 있을 때 이게 0이 아니다라는 조건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극한값이 0이 아니었을 때 그때 분자가 0으로 갔다면 분모도 0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분모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는 건데 증명 과정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가 이제 0이 아니까 여기가 이제 알파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알파로 갔고 알파분의 1로 갔는데 지금 얘가 만약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게 fx가 양의 무한대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0이 아닌 알파분의 1과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 서로 곱해주니까 gx가 가는 곳도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이거는 사실 알파가 음수였다라고 하면은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요. 알파가 0보다 컸을 때 양의 무한대로 가고 혹시 음수였다면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 그거는 표시가 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알파가 우리가 0보다 컸었다라는 걸 전제해 줄까요? 그러면 f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gx도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된다. 알파가 만약에 0보다 작았다라고 한다면 저기 증명 과정에서 보면은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아까 봤었던 요 문제 지금 보면 아까 분자가 0으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것은 얘는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지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실제로 이 식을 보니까 쉽게 우리가 인수분해 해줄 수 있겠죠. x 빼기 a와 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3a 둘을 더해서 3 빼기 a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 식을 다시 적어본다면은 또 우리 분모는 x 빼기 3과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서 x 빼기 a와 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됐는데 여기에서 x가 a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갔는데 이게 0보다 큰 0이 아닌 것으로 수렴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x가 a로 갈 때 x 빼기 3, x 더하기 2 이거에 해당하는 것 얘도 0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x가 a로 갈 때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a 빼기 3, a 더하기 2가 될 텐데 이게 0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a가 3이 되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둘 중 하나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경우를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경우 a가 만약에 3이면 이 식은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 x 더하기 2분의 x 빼기 3, x 더하기 3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지워지고 나서 x가 3으로 갈 때 얘네 어떻게 되느냐? 5분의 6으로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죠. 문제에서 그럼 요게 b가 되는 건데 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잘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x가 마이너스 2로 가게 될 때 x 빼기 3, x 더하기 2분의
여기 x 더하기 2와 x 더하기 3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요게 약분이 되는 상황이 되고 마이너스 2로 간다면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는데 이것이 b라고 하면은 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답이 a가 3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는 3이고 그때 b의 값은 5분의 6이 되었으니까 a 더하기 5b의 값을 구한다면 9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냥 미정계수가 아니라 단순한 미정계수가 아니고 다항식을 결정을 해보자고 했어요. 이런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다항식을 결정할 때 우리가 차수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차수를 알려줬어요. 이차함수 fx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차수 안 알려줬어도 풀 수 있어요. 다항함수라고만 알려줬어도 풀 수가 있습니다. x가 무한히 갈 때 2x제곱 빼기 x 빼기 1분의 fx 이걸 비교해 주자고 했거든요. 다항식이었다고만 알려줬다고 한다면 fx가 만약에 차수가 더 x제곱보다 커요. 3차식이에요. 그럼 분자 분모를 우리가 x제곱이라는 것으로 나누었을 때 분모는 수렴하는데 분자에 x항이 남아있으면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분자가 1차식이었어요. 그러면 2차식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었을 때 분자가 0으로 수렴하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값이 0으로 가는데 이거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어요. 아, 그렇다면 똑같이 2차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2차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써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나누기 2x제곱 빼기 x 빼기 1을 했어요. 자, 분자 분모를 우리가 분모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x제곱으로 나누었다고 했을 때 그 원리를 보면 자, 요렇게 나오게 되는데 b가 뭐였던 c가 뭐였던 상관없이 얘네는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0으로 x분의 1, x제곱분의 1 무한대분의 상수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0으로 수렴해서 2분의 a가 수렴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a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다 안 해보더라도 아까 제가 저기서 정리해드렸던 것 다항식에서는 차수가 똑같다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결국 극한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a, 이게 바로 극한값이 되어서 a의 값 1. 이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분모가 0으로 가요. x가 1로 갈 때 1 대입해보세요. 0으로 가죠. 자, 그럼 분자 어디로 가야 되나요? 0으로 가야 된다. 아까 우리 미정계수 결정했던 것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살펴봤던 성질, 증명도 같이 했었던 것.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x가 1로 다가갈 때 fx의 값이 0이 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fx 식을 어떻게 잡아놨냐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a는 1로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0이 된다는 건 1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을 인수로 그러니까 1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걸 바로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게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었고 그 다음에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니까 결국 x 빼기 1, x 빼기 c라는 이런 식으로서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수렴값 아직 사용하지 않았죠. 4라는 것으로 수렴을 했어요. 자, 저기서 분모를 인수분해해보면 2x 더하기 1과 x 빼기 1로 나누게 되고요. 여기서 fx의 식은 x 빼기 1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x가 1로 다가가고 있죠? 1은 아니죠? 이거 약분해서 쓰실 수 있죠? 약분을 하고 나서 x가 1로 다가갈 때 그러면 2x 더하기 1분의 x 빼기 c가 어떻게 가는가라는 걸 살펴보면 되고 얘가 3분의 1 빼기 c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값이 4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c의 값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 11이 되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c의 값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fx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fx는 이제 식이 x 빼기 1에다가 x 빼기 c에 해당하는 게 x 더하기 11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에서 f2를 구해주라고 했네요. 그러면 1 곱하기 13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 값은 13이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무한대로 가는 것에서 차수와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아줄 수가 있고요. x가 1로 다가가는데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봤을 때 0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의 인수를 찾고 그래서 약분시켜서 나머지 개수를 찾을 수 있는 것 굉장히 전형적인 이차함수, 그 다항함수를 결정하는 문제이니까 좀 어느 정도 요리책 우리 레시피를 찾듯이 딱딱딱 공식화해서 이렇게 푼다라고도 알아둘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이고요.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우리 아까 개념 정리에서는 보지는 않았는데, 자, fx가 지금 보면은 x 빼기 2로 나눠준 것이 항상 이거보다 크고 얘보다 작아요.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어떤 특정한 값으로 다가갈 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x가 2로 다가가고 있을 때, 자, 그럴 때 여기와 여기가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면은 가운데 끼인 것도 같은 곳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fx가 gx보다 크고 hx보다 작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만약 x가 a로 다가갔을 때 gx의 극한값과 x가 a로 다가갔을 때 hx의 극한값이 모두 다 알파로 같았다라고 한다면은 x a로 다가갈 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fx의 극한값도 알파로 수렴했다라고 한다면 알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꼭 A로 다가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면 뭐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것,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것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뭐 적용을 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증명을 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간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요 문제 상황에서는 이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만족하게 되는 부등식은 이런 것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때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것은 뭐냐면 x가 2의 오른쪽에서 2로 다가갈 때 이 값을 구하자고 했는데 이 값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지금 살펴본다면 x 빼기 2분의 fx 여기에다가 뭔가를 추가로 좀 더 곱해놨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그러니까 x제곱 빼기 8이라는 것이 x 빼기 2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이거를 곱해준 것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12를 해준 것, 이거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럼 그걸 알려면은 요거의 극한값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fx의 극한값 값의 범위가 그 부등식 성립한 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x가 2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요거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 값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고요. x가 2의 오른쪽에서 2로 다가갈 때 x 빼기 3은 마이너스 1로 가겠죠. 그러니까 2를 곱한 것은 2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x가 2의 오른쪽에서 2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6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가 2 대입해보면 3분의 6이니까 역시 2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끼어있는 요 식은 어디로 수렴하게 될까요? 자, 이걸 통해서 보면 그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x 빼기 2분의 fx가 역시 2로 수렴하게 될 거고, 그럼 이 식에서 요거는 2로 수렴하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죠? x가 2로 다가가고 있을 때 분모가 4 더하기 4 더하기 4, 즉 12분의 10이니까 1로 수렴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2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한값을 구하려고 할 때 함수의 식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그런 범위를 구할 수 있다면 이런 극한의 대소관계의 성질에 의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으로서 많이 나오는 것,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뭔가 이렇게 상황을 해서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식을 유도를 해서 그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요 식을 좀 찾아야 된다. 뭔가 도형의 방정식, 함수 이런 것에 대한 좀 센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식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극한값을 찾는 건데, 절차가 그래요. 문자 나타내 보고요. 여기서 이렇게 써야 되는 문자 변수들을 잘 이용을 해서 식, 여기 보면 STT 나오죠? 그 식이 무엇인지를 적은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극한 자체에 대한 거는 굉장히 사실은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표현만 각각에 해당하는 걸 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 보니까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y는 x하고 만나는 두 점 중에서 원점 5가 아닌 점을 a라고 하자. 그럼 루트 x랑 x랑 만나는 거니까 양면을 제곱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방정식을 푼다면은 x 빼기 1은 0 나오니까 x가 0에서 만나거나 1에서 만나거나인데,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 a의 x좌표는 1이 되고 그때 y좌표는 1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a의 좌표는 1,1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a를 지나면서 y는 x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1을 지나고, 자, y는 x의 수직이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야 되죠?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바로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을 적는다면
1,1을 지나니까 기본적으로 세팅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 직선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즉 여기에서의 x절편이 b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b는 x절편 찾아보면 y가 0일 때 x값이니까 이렇게 2,0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x는 t가 y는 x와 만나는 점, 둘의 교점을 찾는다면은 x가 t일 때 그때 y의 값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거니까 t 그리고 y 값은 x가 t일 때 y 값은 당연히 t로 나오죠. y는 x 위의 점이니까 tt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x는 t가 이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q의 좌표는 x좌표가 t였었고 fx의 식은 루트 x였죠. 거기다가 x는 t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바로 루트 t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q의 좌표가 되고 그 다음에 y는 t가 이번에는 y는 t예요. 이게 직선 AB와 만나는 점. 자, 직선 AB가 어떤 직선이었죠? A를 지나고 여기에 수직이었던 그 직선이 요거와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을 B로 잡았었던 거니까 바로 이 직선은 아까 우리가 구했었던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와 y는 t가 만나도록 하는 곳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요 y의 값이 t와 같아지도록 하는 x가 무엇인지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거를 지금 r이라고 하자고 했는데 r의 좌표는 x좌표,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x는 2 빼기 t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때 y의 값이 얼마였죠? 바로 t였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점들의 좌표를 다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크게 적어볼까요? A는 1,1이었고요. B는 2,0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P의 좌표가 t,t라고 나오고 R의 좌표는 2 빼기 t,t 그리고 Q의 좌표 구했던 것이 t, 루트 t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OAQ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ST 그리고 PBR을 TT라고 했습니다. 여기의 넓이가 ST이고 여기가 TT일 때 ST분의 TT에서 TT의 극한값을 구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때 T가 1의 왼쪽에서 1로 가고 있을 때 ST분의 TT 이거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제 뭘 찾아야 될까요? 바로 ST와 TT를 T에 대한 식으로 잘 나타내 줘야겠죠. 자, 그러면 ST의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요 삼각형은 어떠한 변도 좌표축에 평행하지 않게 나왔어요. 자,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줄 때 우리가 이걸 둘러싸는 어떤 좀 예쁘게 생긴 뭐 사각형이나 그런 거에서 각각의 넓이를 뺄 수도 있었지만 수학상에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었던 공식, 바로 사선공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모르는 학생 위해서 적어드릴게요.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x1, y1, x2, y2, x3, y3 얘네가 삼각형을 이루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한다면 항상 삼각형을 만드는 거는 아니죠. 세 개가 일직선 위에 있다면 삼각형을 만들어주지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경우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점의 좌표를 차례대로 일단 좀 적어보고 이렇게 크게 절대값처럼 해놓은 것에다가 제가 사선공식이라고 했거든요. 신발끈 공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얘네를 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곱해나가는 거예요. 절대값 2분의 1 써주고요. 절대값 해준 다음에 x1, y2, x2, y3, x3, y1 이렇게 두 개씩 곱해가지고 더한 것에서 빼기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 x2, y1, x3, y2 그리고 x1, y3 곱하해서 더한 것들을 뺀 것에다가 전체적으로 절대값 씌워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쪽 방향 곱한 것을 먼저 쓸지 이쪽 방향 곱한 것을 먼저 쓸지 아무 상관없죠. 두 개의 순서 바꾸어서 빼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절대값으로 우리가 양수로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었던 그 단원에서 유도를 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풍산자 수학상에서 이거 유도 과정을 증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학생들은 강남인 강의 풍산자 수학상 저의 그 강의 부분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보신다면 증명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ST를 구해준다면 여기서 세 점의 좌표로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거 쓸 때 원점 먼저 써주는 것이 좀 유리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0 들어간 식들이 좀 많으니까 0, 0 그리고 A의 좌표가 1, 1 그리고 Q의 좌표가 T, 루트 T 그리고 처음 썼던 걸 다시 써주면 돼요. 사실 어떤 걸 먼저 쓰든 상관없습니다. 늘 식이 똑같이 나와요.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루트 T 처음, 2분의 1 해야 되죠. 처음에 나오는 것이 루트 T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빼기 방향에서 나오는 것이 빼기 T 이렇게 되죠. 자, 루트 T가 클까요? T가 클까요? 지금 보면 T의 범위를 봤을 때 T가 1보다 작은 쪽에 있었거든요. T가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때 루트 T하고 T하고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Y는 루트 T의 그래프를 그린 건 이렇게 나오게 되고 Y는 T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잘못 그렸네요. 자, 어떻게 됐었냐면은 루트 T의 그래프 루트 T 1,1 지나게 되죠. 1 넣었을 때 Y값 1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요. Y는 T의 그래프 역시 1,1을 지나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게 되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루트 T가 T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 T가 T보다 커서 절대값 씌워준 것은 2분의 1에 루트 T 빼기 T가 된다라고 써줄 수가 있죠. 1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TT를 적어보면은 TT는 굳이 이 사선 공식까지 쓸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가 X축에 평행하게 나왔거든요. 여기의 길이는 2 빼기 T에서 T를 빼주면 2 빼기 2T로 나오게 되죠. 요 X 좌표 길이의 차. 자, 그 다음에 Y 좌표의 값이 T였으니까 높이가 T가 됩니다. 그래서 TT는 2 빼기 2T와 이게 밑변의 길이 높이 T 그리고 2분의 1 해준다면은 1-T의 T를 곱한 것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제가 여기 잘못 적었었죠? X가 1의 왼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T가 1의 왼쪽에서 1로 다가갈 때 저 값을 보는 거니까 T가 1보다 작은 곳에서 1로 다가갈 때 ST에 해당하는 것이 2분의 1의 루트 T 빼기 T. 자, 그리고 TT에 해당하는 것이 1-T 곱하기 T. 자, 근데 1을 넣어보니까 둘 다 0으로 가요. 0으로 가는데 지금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T가 1의 왼쪽에서 1로 다가갈 때 T는 0보다 큰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요 식을 루트 T를 밖으로 꺼내고 안으로 넣고 그 다음에 요 이제 값에다가 그 루트 T 하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구해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이거를 1 빼기 T에 T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루트 T로 식을 끌어내 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루트 T로 여기 식을 끌어냈으면은 여기에 1이 나오게 되고 이거는 루트 T를 마저 곱한 식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 분모를 이렇게 바꿔서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전히 분자 분모가 0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1 빼기 루트 t를 가만히 보면은 얘는 1 빼기 루트 t와 1 더하기 루트 t로 인수분해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t가 0보다 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루트를 이용해서 1 빼기 루트 t, 1 더하기 루트 t 곱한 형태로 써줬어요. 그럼 둘을 곱한 게 1 빼기 t가 나오고 t가 마저 곱해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 2분의 1에 1 마이너스 루트 t 그리고 곱하기 루트 t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약분이 된다고 할 수가 있네요. 뭐 이거랑 이거랑 약분시킬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성 없이 1로 다가간다고 할 때 루트 t는 1로 가게 되고 여기서도 전부 다 루트 t가 1로 가니까 이렇게 곱해서 생각해보면 2분의 1분의 2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4로 수렴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계산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ST, TT가 무엇인지 표현을 잘 해주고 극한값을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첫 강의여서 좀 스텝 1에서 이렇게 좀 설명 개념을 쭉 간략하게만 설명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을 부려서 약간 길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개념을 간단하게
고요. 자, 그리고 다음 강부터는 이제 스텝 2 문제를 풀면서 보다 좀 복잡한 유형에 대해서 적용되는 개념과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